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강신업 국힘 비판 자유공화당 창당 성공할까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신업 이 변호사가 국힘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가 결국에는 서류에서 탈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분노하고 국힘을 탈당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자유공화당을 창당하겠다 이러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 강신업 TV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신업 TV를 보게 되면은 네, 자유공화당 국회로 갑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 힘을 해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던 정당이 바로 자유공화당입니다. 국회로 갑니다.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국회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당이 어떻고 다 상관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국회로 들어갈 겁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 이 썩어 빠진 정당, 이거를 완전히 제가 돌려낼 겁니다. 자유공화당이 보수 제1당이 될 것입니다. 국힘당을 해체시키겠습니다. 국힘당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국민의 힘을 해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뭐 자유공화당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정치가 사실상 이 정당 보조금 문제. 그래서 이 기성 정당들이 약 500억이라는 정당 보조금을 받아가서 자기가 나눠 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신업 후보가 정당을 창당을 했을 때 사실상 그 유지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지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거대 양당의 신물을 느끼고 제가 예전에 군소정당 창당에 나서가지고 군소정당에서 정책연구소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정당을 이끌어가 봤는데 결국에는 이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론 방송이 아예 다뤄주질 않아요. 국힘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느 정도 다뤄주지만 국힘이나 민주당 군소정당들은 아예 거의 다뤄주질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뭐 시대전환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거기 국회의원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그 사람도 한 명 있으니까 정당 보조금이 나와요. 네, 또 뭐 기본소득당이 있는데 거기도 국회의원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정당 보조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한 명씩 있으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좀 다뤄주고 있는 거지 정당은 거의 미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군소 정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보면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정당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는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 창당준비위원회 핵나라당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뭐 가나코리아, 가자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 거지당, 네, 뭐 국가혁명당, 뭐 국민대통합당, 국민의힘, 요건 알지만 국민대통합당, 뭐 국민참여신당, 기독당, 기본소득당,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남북통일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국민당, 대한당, 대한민국당. 이게 보세요. 대한국민당, 대한당, 대한민국당. 이거 뭐 대한당, 대한민국당, 대한국민당 엄청나죠? 더 밝은 미래당, 더불어민주당. 요거 뭐 더 밝은 미래당. 네. 여기 이제 더불어민주당 다르죠? 또 미래당, 민생당, 네, 민중민주당, 새누리당, 시대전환 신한반도당, 신한반도평화체제당, 여성의당, 열린민주당, 우리공화당, 자유민주당, 자유당,
자유의 새벽당, 자유통일당, 정의당, 이 자유만 해도 보세요. 여기 뭐 우리공화당, 조원진 거의 안 다뤄지죠. 여기도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거의 다뤄지지 않아요. 또 자유민주당, 고영주, 이 고영주라는 인물이 알려진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국민들에게 소개가 안 됩니다. 또 자유당, 뭐 자유의 새벽당, 자유통일당, 이 자유통일당은 이제 그 정강훈 목사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정의당, 뭐 중소 자영업자당, 직능자영업당, 진보당, 친박신당, 충청의 미래당, 통일한국당, 한국국민당, 한국복지당, 한국독립당, 한나라당, 한류연합당, 혁명21, 홍익당. 이 혁명21 황장수, 황장수 이쪽에는 뭐 황장수 이 대표가 활동을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뤄지는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뭐 홍익당도 마찬가지죠. 네, 홍익학당으로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네, 뭐 철학이나 마음 공부 쪽으로 이쪽으로 좀 가고 있지. 이런 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정당이 몇 개입니까? 이게 수십 개입니다. 수십 개. 그쵸? 예, 그래서 이러한 정당들이 빛을 못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당 보조금, 또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 특혜, 예, 특권, 거기에다가 이들이 특할비,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천 권력, 예, 이 돈에 대한 자기들의 독점,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강신업 이 후보가, 강신업 전 후보가 국힘 비판하고 자유공화당 창당하겠다, 이러한 부분들 얘기하는데 쉽진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당이 사실상 굉장한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이. 네,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 뭐 정강훈 목사의 자유통일당도 여기 나오는데, 이 자유통일당도 국회의원이 없잖아요. 국회의원이 없어요. 그쵸? 국회의원도 없고, 또 여기서 뭐 출마해가지고 미미하게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게 다 뭐냐면, 기득권 언론과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는다. 그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뭐 국회의원 6명 있는데, 정의당이 얼마나 이 노동단체들하고 해가지고 얼마나 강하게 움직였지만 미세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정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뭐 국힘당 84만 명이 뭐 이 선거 인단에 참여한다, 뭐 책임당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왜 깨어나지 못할까? 국민들이 계속 여당 야당의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스스로 깨어나 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처럼 완전히 기득권들을 뒤엎고 새로운 국민 주권 국가를 형성하지 않는 한 그 때가 온다라는 게 쉽지 않다. 저도 34년이라는 세월을 계속 그러한 시대를 꿈꿔왔는데, 아, 이게 쉽지 않구나. 그리고 지난 뭐 서울시장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한 후보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고, 그리고 혁명적 정책을 내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활동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기득권들의 위에서 내려 찍기에 결국에는 상처만 입는다라는 거예요.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또 그 뭐 당사자도 마찬가지겠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민주당 그리고 국힘당의 분열이 반드시 온다. 이거는 그냥 정치 공학적인 거예요. 네, 대통령 선거 때는 1명 뽑으니까 뭉치고, 총선에는 300명 뽑으니까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쪼개집니다. 쪼개졌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또 쪼개졌다가 다시 대통령 선거 때 붙었다가, 그리고 이제 그럴 필요를 못 느낀다 그러면은 이번에 찢어졌다가 완전히
위장된 내각제 형태로 간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 내각 책임제, 이거 다 똑같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위장된 내각제다. 그냥 뭐 유사 내각제다. 네, 변형된 내각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진표 이 의장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치판은 사실상 윤석열 세력, 그리고 또 이재명 세력,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 세력, 이 세력 간에 큰 다툼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신업 자유공화당이 창당된다 할지라도 찻잔 속에 폭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 흐름을 잘 읽어가면서 그 정치 지각 변동 속에서 어떠한 기회를 잡을 것인가 라는 것을 면밀히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